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한 것이라고 학창시절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글 창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한글 창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전후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은 최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최만리는 한글 창제와 반포를 반대하다가 의금부에 갇히기까지 했었죠. 당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신하와 학자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똑똑해지거나 자유를 누리게 되면 통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권리의 범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명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실제로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만들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공간에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집현전 최고 책임자인 최만리가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한글 창제가 완성된 이후에나 반대 상소를 올릴 리는 없겠죠. 이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집현전과 최만리는 발표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록에서도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 창제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현전 학자였던 성삼문이 쓴 해동잡기에서도 세종과 문종이 창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죽산 안씨 족보에는 죽산 안문에 시집간 정의공주가 한글 창제를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면 그 공로를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오히려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는 기록만 보입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은 세종대왕이 신하들 몰래 진행하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삼문, 정인지, 박팽년 등 가장 총명하고 믿음직스러운 학자 몇 명의 도움을 받으며 세자와 왕자 그리고 공주들을 데리고 세종대왕이 직접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한 에피소드 중 정의공주와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의공주는 세종대왕의 둘째 딸이죠. 무척 총명한 공주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후에 변흥과 토착을 다 풀지 못해서 여러 대군들에게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대군들 아무도 풀지 못했죠. 그래서 정의공주에게 명을 내렸는데 공주는 바로 풀어서 올렸습니다.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정의공주는 한글 창제에 관여했음은 물론이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당시 세자였던 문종과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까지 한글 창제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탄생한 장소는 일하는 공간이었던 집현전이나 천추전이 아닌 침전인 강령전 영역에 있는 동서 소침일 것입니다.
임금의 침소는 누가 감히 쉽게 다가올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침소인 강령전에서 혼자 고민을 하고 그 후에 동서소침인 영센전과 경성전으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만 모아서 밤낮으로 새로운 글을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현전은 무엇을 했을까요? 집현전은 나중에 의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한글 창제 사업에 관여했던 집현전 학사로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성산문, 이계, 이설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완성한 세종대왕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444년 2월에 신숙주,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언문으로 운해를 번역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세자와 수양대군, 안평대군에게 이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게 하죠. 이는 한글과 관련된 최초의 공식적인 지시에 해당합니다. 이 지시를 통해서 집현전 학사들이 그때 이미 한글의 원리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총명하고 믿을 만한 최측근 몇 명을 데리고 진행되었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비밀 프로젝트. 한글이 창제된 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경복궁의 법전인 근정전에서 공식적으로 한글을 세상에 알리는 반포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매년 10월 9일이면 근정전에서 훈민정음 반포 재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훈민정음 서문을 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 만든 사람과 반포일이 알려져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또한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밝혀져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흔히들 신비로운 문자라 부릅니다. 국보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한글은 큰 글을 말합니다. 큰 글답게 세상의 문자를 대표하는 큰 글로 자리매김해서 모든 국가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골치 아픈 영어를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